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비깅룸 팀의 발표 3차 데모데이 발표를 할 호건 블랙캣입니다. 네, 저희 발표할 내용이 좀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할 수 있는데 좀 집중을 꽉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 간단하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고, 이제 저희 그 프로젝트 뭔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용자 취향 기반으로 음악을 추천하는 숏폼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공통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좀 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드로이드 파트에서 로깅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로그를 이제 어떤 데이터를 로그할지도 중요하지만 로그를 어떻게 찍을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로그하는 시스템을 좀 구상해봤고요. 먼저 로그를 찍는 로거라는 책임을 좀 추상화해가지고 콘솔이라든가 파이어베이스 아니면 이제 저희가 파일로도 출력할 수 있고 그런 여러 채널에서 로그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 로거라는 거를 추상화했고, 그다음에 이 로거들을 이제 로거스 이런 클래스로 묶어가지고 한 번에 로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 코틀린에서 리절트라는 클래스가 있죠. 거기서 성공 실패를 이제 저희가 메서드 체이닝 해가지고 람다를 등록해서 뭔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로그 리절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성공과 실패 상황에 대해서 그 로그 리절트라는 클래스에 대해서 자동으로 이제 로그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람다를 등록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로그를 찍는 코드 자체를 계속 중복이 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그 리절트를 위해서 로그 런캐칭이라든가 온 석세스, 온 페일리어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들어줬고, 이제 그 로그를 찍는다는 거가 이제 안드로이드 의존성, 파이어베이스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테스트를 위한 이제 이 로그 리절트라는 클래스에 로거는 이제 의존성 주입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걸 로그를 찍느냐 이것도 생각해봤는데,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 로그 시스템을 구현하느라고 좀 이거에 대한 내용은 좀 적게 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데이터 소스에서 이제 리스폰스를 받았을 때 에러 사항이 생기면은 이제 저희가 실드 클래스로 구별하는 여러 에러 상황에 대해서 로그를 출력하도록 했고, 그 내용에는 뭐 리스폰스의 바디나 코드 등의 내용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로그는 이제 현재 레벨이 에러, 워닝, 인포, 디버그가 있고 콘솔이랑 파이어베이스 두 채널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개선할 거냐면은 도메인 로직과 UI 로직에도 이제 이 로그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버그 빌드와 릴리즈 빌드에는 이 레벨을 나눠서 릴리즈 빌드에는 디버그 레벨의 로그가 출력 안 하도록 이제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파이어베이스 이제 아날리틱스라든가 크래시에도 이제 다 띄울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했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테스트 전략은 이제 저희는 JUnit4를 사용했고, 이제 현재는 뷰 모델이랑 도메인, 그다음에 이제 룸 페이저라는 저희가 룸을 페이징하는 커스텀 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UI 테스트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GitHub 액션을 사용해가지고 CI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네, GitHub 액션을 사용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좀 배우기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GitHub을 통해서 소스 버전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통합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GitHub 액션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제 블랙캣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블랙캣입니다. 네, 저희는 크게 세 가지 이시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개는 이제 스프링부트가 운영되고 있는 이시트고, 하나는 저희 MySQL이 운영되고 있는 이시트입니다. 전체 간략한 계략도이고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별도의 웹서버를 구성을 해야 할까요? 저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스프링부트에 직접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1024번 아래 포트 같은 경우에는 루트 계정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돌아야 하는데요. 그럴 경우 이제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스프링부트에서 HTTPS 설정을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스프링부트 앞단에 별도의 웹서버를 두어서 웹 환경을 분리하고 보안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웹서버를 사용해야 할까요? 저희는 엔진엑스와 이제 캐디라는 이제 웹서버를 이제 선정을 하였는데요. 엔진엑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캐디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엔진엑스는 높은 성능과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레퍼런스가 존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디는 자동으로 HTTPS를 구성을 하고 간편한 설정 파일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캐디를 선택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유는 이제 현재 HTTPS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3차 데모데이까지 개발해야 하는 핵심 기능이 많기 때문에 간편하게 HTTPS 설정이 가능한 캐디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럼 캐디를 적용한 저희 서버 구조인데요.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HTTPS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야 하며
80 포트를 통해서 요청을 보내게 될 경우에 캐디를 통해서 443으로 리다이렉트를 하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방화벽에서 8080 인바운드를 받게 되어서 사용자가 직접 백엔드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것을 차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프로덕트 EC2는 MySQL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때 프로덕트 EC2에서만 이제 MySQL을 접근 가능하도록 계정을 새로 만들고 IP 주소를 이제 제한을 하였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이제 DML 권한만 주어서 조회, 삽입, 삭제, 수정만 가능하여 이제 드랍 테이블 같은 불상사를 이제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2차 데모 데이 때까지는 직접 우분투에서 이제 쉘 스크립트를 실행해서 수동으로 배포를 하였는데요. 3차 데모 데이가 이제 진행되면서 배포할 일이 많아져가지고 저희는 CI/CD를 GitHub 액션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만약에 콩하나 크루가 144번의 백엔드 기능을 개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기능 개발을 하게 되고 백엔드 브랜치로 이제 PR을 날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GitHub 액션을 통해서 테스트와 빌드가 통과되게 된 이후에 저희 백엔드 크루 간에 콩하나 크루가 작성한 코드를 리뷰하고 머지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GitHub 액션을 통해서 다시 저희 데브 EC2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백엔드 브랜치도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개발이 되었고 메인 브랜치로 이제 통합될 준비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백엔드 브랜치에서 저희 메인 브랜치로 PR을 날릴 때 똑같은 과정으로 테스트와 빌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저희 전체 크루들이 이제 코드 리뷰를 하고 머지를 하게 된 이후에는 똑같이 저희 프로덕트 EC2에 배포가 되게 됩니다. 저희 3차 데모데이 계획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저희는 크게 룸 페이징, 음악 정보 확인, 룸 스크랩 목록 확인을 구현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룸 실어요와 비밀번호 암호화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디깅룸의 협업 방법인데요. 저희는 팀 단위로 매일 아침 저녁 데일리 미팅을 2번 진행하면서 각자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고요. 자랑하고 싶은 기능은 아침 저녁 데일리 미팅 때마다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과정 핵심 기능인 룸 추천 알고리즘을 팀 전체가 같이 개발을 하였고요. 이제 안드로이드와 백엔드 크루가 이제 페어를 맺어서 각자 개발 상황에 맞춰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유를 하였습니다. 또한 API 명세서 협의 및 수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였고 API 개발부터 최종 이제 안드로이드까지 연동을 같이 이제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백엔드 로깅 전략을 이번에 새로 세웠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것은 SLF4j 구현체인 로그백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총 2가지 레벨에 대해서 로깅을 하게 되는데요. 인포 로깅과 이제 에러를 로깅하였습니다. 인포는 스프링 필터를 사용을 해서 모든 사용자의 요청과 응답을 이제 로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로깅하는 내용은 요청 URL, 메서드, 스테이터스 코드, 그리고 요청부터 응답까지의 수행 시간을 이제 로깅을 하였습니다. 또 에러 로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예외에 대해서 이제 로깅을 하고 있고요. 예외 메시지와 스택 트레이스 2가지를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로 관리하고 있고 그 하루의 날짜가 지난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에러 레벨과 그 해당하는 날짜를 통해서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4차 스프린트 때 예상치 못한 예외 발생 시 슬랙봇 알림을 이제 구현할 예정이고 버그에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밀번호 암호 방식을 적용하였는데요. 기존 2차 데모 때까지는 데이터베이스에 플레인 텍스트로 바로 저장된다는 점이 있었는데 이는 이제 보안상 좋지 않기 때문에 SHA-256 함수를 사용을 해서 암호화를 구현을 했습니다. SHA-256은 이제 해시 함수를 사용해서 암호화하는 단방향인데요. 아래와 같은 이제 패스워드 1, 2, 3 느낌표 이거 같은 플레인 텍스트를 SHA-256을 통하면은 아래와 같은 이제 해시 값이 나오게 되고 해시 값은 이제 역함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패스워드 1, 2, 3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스워드를 한번 SHA-256을 통하는 것만으로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평범한 해싱 시 구글에서 원문이 검색될 정도로 이제 취약하고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이라는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차별적으로 대입을 해서 이제 해시 값을 맞추는 브루트 포스 공격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솔팅 방식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이제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요청할 때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UUID와 사용자가 전달한 패스워드를 더해서 해시된 이제 비밀번호를 생성하였습니다. 또한 앞에서 생성한 UUID를 해싱된 비밀번호를 다시 더하게 되고 이걸 최종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저희 핵심 기능이 이제 룸 추천 알고리즘인데요. 사실 3차 데모 데이 때까지 저희가 룸 추천 알고리즘이 가장 큰 이제 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개발할까? 추천 시스템 로직, 도메인 모델들만 관련된 추상적인 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버 모듈과 좀 독립적인 모듈로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백엔드나 안드로이드 크루의 분야에 관계없이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고 고도화를 할 수 있게 지향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코틀린을 사용해서 이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할지, 자바를 사용할지, 혹은 이제 스프링 프로젝트 내에 단일 모듈로 들어갈지, 혹은 모듈을 분리해서 할지 등의 다양한 토론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개발 단계에서 과도한 추상화로 인해서 복잡도 이제 인지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현재는 스프링 프로젝트 내에서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 이제 추천 알고리즘인데요. 일단 사용자 행동을 기반을 통해서 가중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룸을 스크랩했을 때 해당 장르의 가중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사용자가 싫어요 행동을 통해서 해당 장르의 가중치를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된 가중치를 통해서 이제 랜덤한 장르의 룸을 선별하게 되는데요. 이제 루저의 장르별 가중치를 기반으로 랜덤한 장르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고, 선별한 장르 내에서 랜덤한 곡을 선택을 하는 방식으로 룸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안드로이드 프리 고건이 다시 발표받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룸 스크랩 해가지고 저희가 좋아요한 룸들을 이제 네, 좋아요 저희가 좋다고 생각한 노래들을 이제 저장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스크랩한 룸들의 목록도 조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스크랩한 룸들에 대해서 또 탐색을 네. 그다음에 이 룸에 대한 음악에 대한 세부 정도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어떤 노래인지, 장르가 무엇이고, 아티스트가 무엇이고, 이런 세부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룸을 싫어요하는 기능을 해가지고 이제 룸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고 좀 더 저한테 특화된 음악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룸페이저라는 이제 스크롤링 관련된 컴포넌트가 있었는데요. 이를 저희가 좀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로와 세로가 완전 다른 그 모듈을 상속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가 이제 같이 그 중복되는 코드가 그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따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스크롤 뷰에 대한 추상화를 저희가 저희 스크롤 페이지에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추상화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조가, 그래서 원래는 룸 페이저가 스크롤 뷰를 상속받고 호리존탈 뷰와 그리드 레이아웃을 조합하는 구조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계층적으로 룸 페이저와 이제 스크롤 뷰, 그다음에 이제 리사이클러 뷰, 이렇게 저희가 각각 필요한 모듈들을 이제 추상화하고 그거 분리해가지고 좀 더 유지 보수가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경험도 개선했었는데요. 이제 9개의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한 줄 단위로 리사이클링 되는 건 구현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웹뷰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이거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로딩이 많이 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제 다음 룸으로 탐색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전 룸들과 다음 룸들에 대해서 미리 유튜브를 로딩해놔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로딩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백그라운드에서 로딩이 되게 해서 부드럽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룸은 1차원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다음으로 넘기고 이전으로 넘기고, 저희가 정보는 1차원인데 방향은 2차원이어가지고 이 방향 이동한 순서와 방향에 상관없이 이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든 그 룸에 1차원적으로 저장된 순서에 따라 맞게 표시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좀 웹뷰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서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룸 플레이어를 9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3개로 축소해가지고 3개 내에서 로딩을 하고 여기 3개에서 이제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리사이클링해서 좀 더 로딩하는 비용을 줄이도록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룸 페이저라는 컴포넌트가 클래스 간의 관계 구조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좀 그 데이터 바인딩이나 이런 거에서 그 뭔가 하위 컴포넌트로 값을 넘겨줄 때 전파를 해줘야 되는 함수를 추가해주는 문제라든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를 좀 최대한 분리하고 XML에서 조합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4차 때는 이제 룸 추천 알고리즘 최적화하고 룸 페이징도 개선과 소셜 로그인, 취향 정보 수집을 회원가입 때 받을 예정입니다. 네, 이제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로그인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현재 이게 실제 그 저희가 정보를 좀 가져와가지고 DB에 넣어놓은 거고요. 이게 스크롤링하거나 싫어요 동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로딩은 제가 빨리 스크롤링해서 뜨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룸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룸을 이렇게 스크랩하면은 스크랩한 룸 목록에 뜨고 다시 여기 들어가서도 이렇게 그 스크랩한 룸에 대해서 탐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시연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